리스 조사에서 이제 공소취소 특검,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한 이제 의견도 물었는데 서울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 적절하다는 34%.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11%포인트 좀 많은 거예요.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좀 주고 판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이거 돌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건 이미 일단락된 이슈죠. 네. 어쨌든 선거 이후로 미뤘고 네. 내용도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내용 재검토의 필요성은 선거 이후에 가도 커질 겁니다. 그 자체로서는 여러 가지 위헌 논란부터 시작해서 네. 취약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건 불리한 이슈였잖아요. 불리한 이슈를 선거판으로 끌어들일 이유가 없고 저는 중간에 잘 잘랐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불씨를 계속 살리려고 할 건데 네. 그게 선거의 판세를 가르는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만 영남에서 추격의 모멘텀은 됐어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대구, 그다음에 부산, 네, 좁혀졌죠. 뭐 이런 데서 좀 네. 좁혀졌잖아요. 네. 그 이제 모멘텀은 됐는데 네. 더 커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부산 같은 데는 보면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는 추세예요. 그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감동란 이런 데 나가지고 네, 그런 거죠. 이게 박형준 오세훈과 후보. 박형준의 캠페인을 보면 네. 오세훈은 어쨌든 일관된 그 캠페인의 기조가 있습니다. 네. 장동혁 금지. 네, 안 만나고. 그러면서 뭐 유승민 네. 뭐 이렇게 이제 안철수 만나고. 나름대로 그 내부에서 뭐 쇄신 그다음에 윤어게인 반대 이 네.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부산은 오락가락합니다. 그 소년보 목사 아들 막 캠페인에 드리고 네. 감동란 TV 나가고 그랬다가 또 뭐 의원 확장한다 그러고 뭐 단일화 촉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부산은 오히려 그 따라가기 어려운 격차로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게다가 서울 못지않게 박형준 시장의 시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다 본인이 전재수 후보 가지고 그 통일교 네거티브를 펼쳤다 LCT로 세게 반격을 받았는데 토론회 봤거든요. 답을 잘 못하더라고.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계속 그 변명하듯이 해요. 그래서 저는 부산 선거는 거꾸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추격 좀 하려고 하다가 결국 박형준 후보의 여러 가지 자질 도덕성, 네. 그다음에 그동안의 시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 오락가락하는 선거 기조 네. 이거로 인해서 약간 자멸하고 있다고 보고 문제 서울이에요. 서울은 지금 정원호 후보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캠페인하면 안 됩니다. 빨리 선거 기조 바꿔야 된다. 알겠습니다. 박형준 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저 그 감동란 유튜브 이게 굉장히 여러 면에서 원색적인 유튜브잖아요. 이게 뭐 극우 유튜브일 수는 있는데 거의 욕설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뭐 장애인 비하. 예, 김예지 의원 비하 발언으로 한 차례 크게 논란이 됐고 또 다른 면에서 또 원색적인 방송을 하는 유튜브를 알려졌는데 거기를 도대체 박형준 후보가 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필터링 시스템이 선대위 안에 없는 건지 후보는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스템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미 시장을 한 분이고 시장의 조직이 선대위에 붙었을 텐데 거기서 완전 이제 이 뭔가 추세가 전환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뭐 시스템도 없는 것 같고 네. 또 후보가 철학이나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융합이 돼서 아마 그런 사고 아닌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재수 후보가 좀 폼을 다시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상하게 한동훈 후보랑 그 각을 세우면서 부산 선거를 희한한 방향으로 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정우 후보가 내려오고 나름의 좀 정착이 되면서는 좀 전재수 후보도 좀 나름의 그 폼을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제 좀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고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게 그 선거에서 하는 가장 큰 착각인 게 중도도 데리고 오고 우리 집토끼도 데리고 오고 이러면은 1+1이 2가 될 거야 라는 약간의 그 환상을 갖고 있는 건데 한쪽에서는 한동훈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품자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감동란 TV를 나가는 이 모순되는 거. 그럼 이렇게 하면 감동란 표도 오고 한동훈 표도 오냐? 이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중도에 있는 분들은 아니 왜 갈짓자 행보를 해? 왜 깜빡이 오른쪽 켜고 왜 갑자기 좌회전 꺾는 거야? 이런 식의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박형준 후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재수 후보가 페이스를 잃고 한동훈하고 각을 세울 때는 본인이 반사이익을 누렸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선거가 이제 본격화되면서는 이제 본인의 미천이 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박형준 후보가 그래도 한때 보수의 전략가고 MB 정부 때 밑그림도 그리고 이런 분이었는데 아니, 그렇죠. 합리적 보수로 알려졌던 분인데 이제 지난 경선을 겪으면서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가 어쨌든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결집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이제 미련이랄까 이런 게 생기면서 캠페인 기조가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리고 저 정도면은 캠프 내부에 뚜렷한 극우 기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감동란 TV 같은 거를 거르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기류가 캠프 내부에 한쪽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소년보 목사 아들을 캠프 안으로 영입했던 그 기류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엇박자죠. 그러니까 보통 선거에서 집토끼를 잡고 외연확장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건 집토끼 수준이 아니에요. 네, 이거- 감동란 TV 같은 네. 거는. 근데 그런데 안 나간다고 수준 마이너스가 이하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안 나가도 마이너스 없어요. 그 사람들 그냥 결국에는 다 옵니다. 보수 후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만큼 이 지금 국민의힘 전반에 흐르는 이 극우적 기류라는 게 네. 예전에 국민의힘의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저런 게 계속 지금 탁탁 와서 걸리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건 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는 끌려가지 않고 이를테면 장동혁 안 되고 뭐 그런 윤호개인 안 되고 자기는 어쨌든 확장하는 쪽으로 가겠다. 오세훈 뭐 시장은 계속 그런 기조로 가겠죠. 오세훈 스타일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그 캠페인 내부에 캠프 내부에 그런 기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박형준 시장 쪽 캠프에는 확실히 그 기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러면 거의 이거는 뭐 자분열 수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내부에 다툼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역설적이게도 진짜 집토끼를 확실히 잡고 있으면 네. 오히려 확장 전략을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과 같은 모습이고 지금 박형준 후보는 저렇게 감동란 TV 부르고 끌려다닌다는 이유 그 모습 자체가 내부에 지금 집토끼도 잘 못 잡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양쪽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제 가랑이가 찢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건데 이건 뭐 말 그대로 지금 박형준 시장의 어떤 지금 뭐 철학이 없다는 부분과 이 선거에 대한 어떤 뭐 감각 이런 것들이 네. 좀 많이 지금 뒤처진다라는 반증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시장 선거에서 내내 존재감이 없었어요. 네. 한동훈 뒤에 어쩌면 숨어 있었습니다. 아 부산 북갑 아니 왜냐면 한동훈 후보가 대리전을 띄워줬거든요. 전재수 후보를 향해서 처음 존재감을 발휘한 게 감동란 TV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박형준 후보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스로 굉장히 무너졌다. 저걸 통해서. 근데 그렇게 봐요. 이 사실 후보 개인의 판단도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게 일단 딱 그 유튜버가 왔을 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걸 앉아가지고 나란히 앉아서 지금 인터뷰한 캡처 사진이 다 돌고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서두를. 아니 게다가 어느 시장 후보가 그런 네. 폐쇄형 유료 그 그렇죠. 플랫폼에 그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를 합니까? 그게 네. 말이 됩니까? 돈을 내야 보는. 6만 원, 월 6만 원. 네. 그거는 굉장히 그 색깔이 짙은 이제 그런 그 구독자 중에서도 로열티가 높고 색깔이 짙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터뷰예요. 근데 거기에 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 선거에 나선 후보가. 아, 그동안에 저 슈퍼챗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클레버 JW님이, 오늘도, 그, 김태현의 정치쇼 보시는 분인가 봐요. 오늘도 마곡동 현자클럽 잘 봤어요, 사장님.